네, 뭐 글씨가 많이 있는데 지금 어차피 다들 좀 제가 이 사람을 모집할 때 노션을 어느 정도 좀 하시는 분들이라고 진입 허들을 이렇게 문구로 넣어 놓으니까 다들 이제 엄청나게 잘 쓰시고 이런 분들만 사실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뭐 초보적인 거, 기본적인 거 이런 설명들은 제외하고 제가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좀 가치를 드릴 수 있는 그 뾰족한 관점에 따라서 그런 설명들을 좀 드리고 레퍼런스들을 빠르게 보여드리고 해서 한 2시간 정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한번 목표를 잡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진행을 하면서 계속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스피커를 켜서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좋아요. 이 대화창에다가 대화를 해 주셔도 되고요. 계속 저하고 소통을 하면서 지금 인원이 많지가 않잖아요. 인원이 많지가 않고 제가 허들을 둔 이유가 저는 막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 있는 가치를 드리는 거를 어떻게 할지 아직 잘 몰라요. 아직 잘 모르고 계속 저하고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 저한테 소통을 해 주셔야 제가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된 가치를 드릴 수 있거든요. 다들 이제 시간 되게 소중하잖아요. 그 관점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먼저 이 스터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제 이름은 이제 박태윤이고요. 제가 하는 일이 뭐냐. 이제 저는 제 콘텐츠나 이런 거를 박구조라는 이름으로 지금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채널들을 파고 있는데 뭐냐면 당신의 사업을 구조화를 해서 당신을 어떤 그런 위기 속에서 구조를 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제가 왜 이런 일을 좀 하게 됐냐라고 보면 저는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비효율적인 이제 회사 업무들에 대한 탄식이 되게 커요. 이런 이제 아무 의미 없는 이런 회사 시스템 비효율, 비합리성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고 그 결과 제가 추구하는 게 대표도 직원도 고통받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추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이제 이 스터디는 제가 왜 하려고 무엇을 하려고 하냐 그래서 AI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사업을 제가 1년 6 개월 동안 하면서 겪은 모든 시행착오를 그것들을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AI 업계, 자동화 업계 이쪽을 잘 아시는 분들이 아니라 연매출 수십억씩 하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만 고객으로 이렇게 해 왔어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거의 이제 그런 대표님들의 그 시스템을 제가 많이 구축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특징이 가장 바빠요. 굉장히 바쁘고 업무 과부하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시스템의 작동 난이도도 높아요. 작동 난이도란 게 뭐냐면 내가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작동한 결과로 성과로 이어져야 이 시스템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작동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대표 고객 입장에서는 막 수백 수천 돈을 내고 아무도 안 쓰는 쓰레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일들의 그런 사례를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시행착오를 여러분은 좀 겪지 않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이런 스터디를 좀 만들게 되었고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높고 이 관점을 명확하게 가져가지 않으면 뭐 내 시스템이든 남의 시스템이든 회사 시스템이든 제대로 돌아가는 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원칙들이 제 뼈아픈 그런 경험들에서 나온 원칙들인데요. 먼저 이 원칙이 왜 필요하냐? 아니 그냥 뭐 고객이 만들어 달라는 거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뭐 AI 뚝딱 하면 다 되던데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원칙 같은 게 필요하죠?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먼저 보면 우리가 AI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 너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뾰족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무한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제대로 안 돼 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보면 이 시스템의 작동 요건을 잘 봐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좀 뒤쪽으로 미루고 시스템 구축 원칙부터 볼게요.
시스템 구축 원칙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여기 제가 써 놓은 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능인가가 있고요. 가장 크게 보고 가장 작게 시작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맨 처음 구축되는 새로운 기능을 넣지 않는다. 새로운 기능이 아니라 새로운 작업. 이거에 각각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능인가? 보통 시스템 자동화 AI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편하고 편리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말해요, 고객들한테. 그 "대표님 이 시스템은 불편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시스템 자동화 다 편리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불편하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라고 이제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시스템이란 건 뭐냐면 불편한데도 그 명확한 이득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걸 그냥 내가 하는 작업들을 다 자동화하고 이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세돌 님이 얘기한 게 있죠, 여기에. "일의 시작과 끝은 인간의 몫이다." 이세돌 님이 말씀해 주신 게 제가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하는 편인데 AI고 자동화고 뭐가 뭐 에이전트고 뭐가 있든 간에 일을 시작하는 것과 끝내는 것은 인간의 몫이에요. 그러면 이 시스템적으로 좀 뾰족하게 봤을 때 최초 1회 입력을 해야 되는 거는 사람이에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으면 최초 1 회는 사람이 누군가는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회 입력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관리하는 항목들이 많아지면 그 1회 입력을 할 게 너무 많아져서 결국 사람 인력이 엄청나게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건 결코 그 편리하고 좋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불편한데도 그 이득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고 해서라도 써야 되는 거다. 이런 시스템이 아니면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내려는 이 성과, 이득 이게 뭔지 이거를 명확하게 잡고 가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제가 회사 시스템이라고 뾰족하게 얘기하는 게 회사는 이득을 추구하는 집단이에요. 이득을 추구하는 게 핵심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성과란 뭐냐면 대표님들 그리고 직원들의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확보된 그 시간을 통해서 매출을 더 늘리는 이런 마케팅적 기획을 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매출 증대. 그럼으로써 매출도 올리고 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성과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과를 내지 않고 그냥 요즘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사람들이 AI가 해 준대. 자동화 해 준대. 뭐 그냥 코딩도 다 짜 준대. 그러면 나 이런 거 있으면 편리할 것 같은데? 나 이거 있으면 편리할 것 같아." 해 가지고 막 만들어요. 그런 거 해 봤자 끝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쓰는 거를 저는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성과들 이게 좀 중요하고 그리고 이 성과를 내려면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지속 가능성이라는 건 고객들이 이거를 계속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기 1회 입력을 사람이 해야 될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인가, 가치 있는 기능이고 가치 있는 시스템이냐 이거를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약간 좀 지루하실 것 같기도 해요. 이쯤에서 한번 그 좀 성과나 실제 시스템들을 한번 좀 보여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유튜브 영상에도 있었고 항상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매출 데이터예요. 매출 데이터고 파란색이 대표 원장님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다른 부원장님들. 보면 지금 5월 달에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파란색이 계속 우하향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파란색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는 게 이 대표 원장님이 본인의 시스템 체계가 딱 잡히면서 본인의 업무 부하가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대신 이제 다른 부원장님들이 그거를 이제 커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재진이 있어요. 5월 달에 이거를 도입을 했거든요. 5월 달에 도입을 했더니 재진율이 쭉 올라가서 매달 평균 15% 성장률이 6 개월 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 결과 2 배가 된 거예요, 재진율이. 이 시스템을 5월 달에 도입을 하고 나서. 그래서 저도 이게
이렇게까지나 성과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이 한의원이 제가 처음 이제 성과를 냈던 그런 시스템인데 이렇게까지 잘 될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잘 될 줄은 몰랐고, 근데 그래프로 확실하게 이게 보여지고 있으니까 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고 내 시스템이 가치가 있고 이거를 계속 쓸 이유가 있는 거구나라는 내적 확신이 있고,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도 더 강력하게 권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좋다. 이게 이 고객이 이제 10월 달에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10월 달에 도입을 했는데 여기서 바로 도입하자마자 한 달 만에 매출이 20%가 뛰었어요. 근데 매출이 20%가 뛰었는데 제가 뭘 했냐면 마케팅도 여긴 도입을 안 했어요. 지금 한의원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한의원은 계속 올라가는데 여기는 마케팅을 계속 디벨롭했어요, 매달. 디벨롭하면서 해서 이제 계속 올라갔던 거고, 근데 지금 여기는 마케팅을 도입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뭘 했냐? 이 사업을 정렬을 했어요. 구조화를 하고 딱 정리되게끔 그렇게만 만들어 놨는데 바로 20%가 뛴 거예요. 지금 이 고객은 이번 달부터는 다시 그 마케팅 쪽도 추가를 할 거거든요. 마케팅 쪽도 추가를 하면 여기서 더 폭발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되니까 이게 나하고 생각의 일치도가 있고 소통이 잘 되는 이런 고객들은 무조건 성과가 날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제가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성과들이 있었다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네. 이 노션의 활용도가 정말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무궁무진함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선택지가 너무 많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이 뾰족한 관점을 갖고 하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크고 여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돌아와서 좀 설명을 하다가 다시 또 레퍼런스로 돌아가고 이거를 좀 반복하면서 좀 덜 지루하게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크게 보고 가장 작게 시작한다. 이게 중요한 게 시스템의 어느 영역에서 확장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초기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시스템의 전체적인 큰 틀을 잡을 때 이거를 고려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 무너뜨리고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확장 개발을 할 때 내가 하루면 될 일을 한 달이 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이게 중요합니다. 가장 가능성과 확장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고 가장 작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스템은 효율적이지 않고 비효율적이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가장 큰 문제들 중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 리스트들이 있을 거예요. 이 고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리스트들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이 중에서 노션 메이크로 가장 간단하게 노코드 수준에서, 여기에 또 코딩이 들어가면 안 돼요. 초반에는 노코드로 무조건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삭제를 해서 고객의 시간적 여유를 확보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기획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확보된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그때 이 고객이 시스템을 제대로 기획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출 순이익을 높이는 마케팅 구축 이런 것들을 네, 박정희 대표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로 또 이제 그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출 순이익을 높이는 마케팅 CRM을 이제 구축을 하고, 그러면 이 시간적 여유가 돈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뾰족한 명확한 이 관점을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회사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회사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시스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킹즈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를 위한 시스템, 통합 시스템을 만들 때도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게 어떤 명확한 이득을 가져갈 것인가. 모든 거를 다 관리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잘 안 돌아갈 거고요. 근데 내가 중요한 게 무엇인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그 중에 가장 쉬운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잘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 맨 처음 구축 때는 새로운 작업이나 새로운 기능을 넣지 않는데, 현재 하고 있지 않은, 그렇지만 하고 싶은 이런 일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거예요. 단 새로운 기능이 나중에 붙을 수 있음을 감안하고 시작하는 거, 이건 좀 중요합니다. 이게 이 가장 크게 보고 가장 작게 시작한다의 원칙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니즈는 다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거는 이제 좀 직원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인데요.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대표님들 입장에서 어떤 직원을 자르거나 혹은 그 인건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다든가 이런 관점으로 시스템에 접근하게 되면 크나큰 그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요. 담당 직원에게 날개를 달아주려고 해야 돼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담당 직원이 이 일을 너무나 편하게 하고 쉽게 하게 하고 그러기 위한 목적으로 시스템을 넣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실제 사용하는 직원과 대표의 의도가 서로 충돌하게 되고 대표는 시스템을 넣고 싶어 하는데 직원은 계속 거부를 해서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의사소통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기획이 무너지게 되고 시스템을 도입을 하더라도 효과성이 없게 됩니다. 지속성이 없게 되고 성과가 안 나와요. 여기서 이 원칙에서 다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대표와 혹은 관리자가 어떤 중앙 집권적인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거나 아니면 담당 직원이 시스템화를 원하는 경우 이런 케이스가 아니면 시스템 도입할 때 굉장히 실패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어요. 네, 시간이 정각이 되어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국주원님께서 써주신 것처럼 가장 크게 보고 가장 작게 시작한다는 게 와닿아요. 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 욕심이 나서 동시에 많이 넣으라고 하니까 늘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잘 안 되었거든요. 아까 이제 두 번째 예시에서 잠시 구조화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구조화를 잘할 수 있는 대표님만의 방식이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그 동일한 관점으로 봤을 때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회사의 본질은 회사의 본질은 이익 추구잖아요. 이익 추구고 돈을 버는 게 회사의 그 가장 핵심 목표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 시스템을 제가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돈으로 연결을 시키는 그 뾰족한 성과를 내겠다는 관점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단계별로 이제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좀 해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박주원 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회사 시스템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하려는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좀 관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좀 어렵다고 느껴졌을 거고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이것저것 붙이니까 너무 복잡해질 거고 아까 말씀드린 1회 입력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1회 입력은 반드시 인간이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그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이거를 써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1회 입력하는 거를 즐기는 수준까지 가야지 이게 좀 지속 가능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쓰는 시스템을 살짝 띄워 놨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제가 쓰는 가장 간단한 수준의 가계부예요. 가계부인데 지금 보면 항목이랑 비용 이렇게만 제가 두 가지만 입력을 해요. 보통 뭐 가계부라고 하면 이제 노션 많이 예쁘게 다양하게 막 잘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뭐 항목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를 세부적으로 잘 관리해 가지고 굉장히 좀 정밀하게 쓰시려는 분들이 보통 그런 식으로 항목들을 많이 두거든요. 이런 업체명, 무슨 뭐 구매한 항목, 금액, 이게 지출이냐 수입이냐, 분류가 또 뭐냐, 막 등등 막 여러 가지 또 관계형 맺어 가지고 막 이제 복잡하게 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자기 시스템도 그렇게 쓰는 걸 제가 많이 봤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지속 가능하게 사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그렇게 내가 하나하나 될수록 입력해야 되는 거에 가지수가 많아지거든요.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 홈 화면 있잖아요. 홈 화면에 그 설문 입력하는 폼 바로가기를 해 놨어요. 그러면 그게 종류별로 폼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계부 입력하는 거, 가계부 입력하는 거나 제가 하는 작업들 입력하는 거, 그 밖에도
뭐 이제 스레드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 보다 보면 좋은 글들 막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거를 바로 입력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 홈 화면에 아이콘을 해 놨어요. 그 정도까지 하지 않으면 제가 입력을 지속 가능하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입력해야 되는 항목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뭐 캘린더, 차트 이런 것들로 이제 다 볼 수 있고 쓸 수가 있는 이런 제 그 휴대폰 아이콘을 누르면 딱 이 정도만 나와요. 그러니까 입력해야 되는 걸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 시스템도 이 관점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런 관점에 따라서 도구 기술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래 노션 메이크만 쓰다가 최근에 엠파렌도 써 보는데 메이크를 잘 알면 엠파렌도 쉽게 쓸 수 있더라고요. 특히나 노션 쪽은 다 거의 똑같아서. 그리고 메이크의 특장점이었던 게 솔라피 모듈, 그러니까 카톡을 발송하는 그 모듈이 메이크에만 있었는데 최근에 엠파렌에도 솔라피 모듈이 최근에 며칠 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약간 '엠파렌만 써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좀 들고 있어요. 근데 뭐 메이크를 쓰냐 엠파렌을 쓰냐 이거를 논의를 떠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노션에서 모든 복잡도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노션에서 모든 복잡도를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달리 말하면 메이크랑 엠파렌은 가장 간단해야 돼요. 보면 이제 메이크에 들어가면 이게 처음 쓰시는 분들은 노션에서 모든 복잡도를 가져가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메이크에서 각종 여러 가지 분기 처리를 다 해요. 그래서 이거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수식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캡처본으로 이제 한번 좀 볼게요.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메시지 내가 마케팅을 위해서 CRM 메시지 세팅을 한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 세일즈 톡, 뭐 세일즈 톡, 웰컴 톡, 이벤트 톡, 체크 톡, 세일즈 뭐 이런 식으로 막 돼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메이크에서 관리를 한다? 지금 여기 제가 좀 가려 놓긴 했는데 여기 제가 만든 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웬만한 자유도를 노션에서 고객이 직접 다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고객이 수정하든 제가 직접 수정을 하든 메이크 말고 노션에서 수정해야 반드시 수정이 쉽게 됩니다. 여기 보면 어떤 고객들,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상품 서비스를 구매한 고객들에게 갈지도 간단하게 선택을 해가지고 고를 수가 있고요. 이게 며칠 뒤에 가는지, 하루 뒤에 갈지, 뭐 구매일로부터 하루 뒤, 이틀 뒤, 3일 뒤, 아니면 25일 뒤, 아니면 이 제품이 다 끝나갈 때쯤에 그때 세일즈 톡을 딱 보내버리면 이 사람이 재구매를 하겠죠. 그런 용도로 이제 대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몇 시에 발송을 할 거냐, 시간도 정할 수가 있고, 본문도 알림톡을 제외한 친구톡,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냥 수정을 하면 메시지가 다 수정돼서 날아갑니다. 뭐 변수를 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제 노션에서 수정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어떤 식의 고객 여정을 겪게 되냐면요. 또 이게 지금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요. 여기 프로그램이 있죠. 프로그램은 상품과 서비스, 고객이 구매하는 그것을 의미를 하고요. 한 달 프로그램, 두 달 프로그램, 세 달 프로그램, 뭐 8달 프로그램, 9달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고객이 이 여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웰컴톡을 뭐 1일차, 2일차, 3일차에 받고 세일즈톡을 뭐 한 25일쯤 받고 체크톡을 뭐 50일쯤 받고 이런 식으로 다 자동 세팅이 되는 건데 일반적인 사스, CRM 사스랑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여기서도 세팅을 내가 직접 세팅을 하면 이거대로 고객 세팅이 자동으로 다 된다. 자동으로 된다는 게 뭐냐면 한 달, 두 달, 뭐 2달짜리를 구매한 고객이 있다. 구매했다라는 걸 체크만 내가 딱, 이 고객은 2달 체크해, 2달 거 구매했어라고 체크만 하면 이 카톡 세팅이 자동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업무, CRM을 위한 업무를 할 필요가 없죠. 사스 CRM을 쓰면 이 추가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직원을 더 뽑아야 되고 고정비가 더 나가죠.
근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션이 굉장히 좋다, 노션 메이크가 굉장히 좀 좋다라는 거를 네, 다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지겨운 이 약간 좀 이론적인 내용들은 이 수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맨 처음에 이렇게 다 말씀드린 이유가 시스템을 설명하면서 이 내용이 계속 나와요. 여기서 이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처음에 좀 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 실제 시스템을 조금 이제 전반적으로 보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네, 이야기 듣고 궁금한 거나 좀 말씀하고 싶으신 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잠깐, 네, 나누고 가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해주시거나 아니면 뭐 써주셔도 좋고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들 이해는 잘 되시죠?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되시면 1번 눌러주시고요. 아직 뭔가 조금 약간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하면 2번 눌러주세요. 아, 네. 홍정사님 감사합니다. 네. 킹지님 감사합니다. 이게 수용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메이크 유지 보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션의 자유도를 최대화, 극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음, 실제로,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고객 여정까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 이 학원 시스템, 제가 이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뭐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도 좋지만 제가 가장 성과를 크게 봤던 거는 노션다움, 제가 이제 노션다움님에게 노션 메이크를 배웠거든요. 노션다움님이 하시는 방식이 이 템플릿을 공유를 해서 그 템플릿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보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데 저도 그 방식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학원 ERP 이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제가 힘들게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공유를 드려서 같이 뭔가 수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간단화된 형태로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한 형태로 같이 해보는 게 좋을까라고 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인데 이런 것도 이제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고민을 해서 반영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예정이니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고요. 여기 이제 어떤 기능들이 구현되어 있는지 그 기능들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 이거를 전반적으로 한번 보는 수준에서 첫 번째 스터디는 좀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노션 메이크를 어느 수준까지 가능하냐? 이건 정말 제가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힘들게 만들었고 정확히는 완성되진 못했어요. 좀 이걸 가지고 좀 실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 지금 준보님이 하고 계신 피트니스 업계, 피트니스도 일반적으로 PT 관리를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에게 아웨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학원 시스템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중간에 나가신 박정용 대표님이 이제 이 학원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고 그래서 한의원이 이제 학원 시스템과는 다르긴 하지만 학원 시스템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것의 일부분이에요. 한의원에서 구현되는 건. 또 이 학원 시스템을 잘 알면 모든 회사 CRM 시스템을 다 알 수도 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기능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음, 먼저 좀 고객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잠시만요. 크리스트 수강 직원 관리 뒤쪽으로 하고
그렇죠. 그렇죠. 한번, 네,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볼게요. 이 학원에 처음에 유입이 되겠죠. 리드라고 해서 잠재 고객을 리드라고 하는데, 이 리드가 유입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뭐 홈페이지, 유튜브, 릴스, 아니면 스레드 이런 데 링크를 타고 설문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객이 들어오기도 하고, 학원 같은 경우는 학원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그 전화로부터 이 리드 유입이 시작되기도 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입 채널들이 있고, 거기서 설문지나 뭐 휴대폰 전화 이런 것들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 학원에서 구현된 건 뭐냐면, 학원으로 전화가 오면 그 전화 온 번호를 자동으로 이 노션에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적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학생인지 학부모인지를 여기 입력을 해주고, 이름이 뭐고, 학년이 뭐고, 학교 어쩌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을 해가지고, 딱 버튼을 누르면 그분들에게 초기 리드 고객을 대상으로 한 뭐 리드 마그넷을 보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소책자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무슨 뭐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내서 더 우리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이거를 초기부터 카톡을 자동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자동으로 보내면서 딱 버튼을 누르면 이분들이 정보가 내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리드와 고객들이 하나의 DB에 쫙 연결이 되고, 이 중에서 얼마나 어떤 유입 경로로 얼마나 고객 전환이 됐는지, 구매 전환이 됐는지 이것들을 다 체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규 문의가 이렇게 일어나고, 거기서 뭐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혹은 이 기존 문의라는 건 뭐냐면, 기존 문의라는 거는 기존 고객들 있죠. 기존 고객들이 전화한 것도 이렇게 따로 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고, 리드 고객이 실제로 구매로 전환을 일으켰을 때 그 구매 리스트는 수강 신청 DB랑 얘가 매칭이 되겠죠. 그럼 수강 신청 리스트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건지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이름이 있고, 수업은 일종의 상품 서비스죠. 상품 서비스 혹은 프로그램, 구매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수업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요. 정규냐, 종합이냐, 이거는 과목별로 네 과목, 수학, 국영수가를 다 듣냐, 안 듣냐, 그거를 다 자동으로 얘가 솔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종합반으로 전부 다 네 과목을 듣고 있는데 하나를 수강 신청 버튼을 눌렀다? 그러면 여기서도 자동으로 얘가 정규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모든 시스템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떤 쪽에서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가 전체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최적화된 시스템의 중요성이다. 이것도 학년 같은 경우도 학년, 뭐 그냥 한번 입력해두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학생이 들어올 때 중3이었지만 내년, 내후년 됐을 때 고1, 고2가 될 텐데, 그거를 매년마다 학생 한 명씩 누르고 있어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스 툴을 쓰거나 어떤 이렇게 체계화된 툴이 아니면 그거를 일일이 반복 작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만든 시스템에는 연도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자동으로 얘가 해가 더 올라가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이번 달 수업 횟수도 어,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니까 너무 좀 길어지는 감이 있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수업 횟수에 비례해 가지고 이 한 달 수강료가 책정이 돼요, 학원은. 막 이런 방식들이 많을 거예요. 크게 보면 정액제냐,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이 금액이 정해져 있냐, 아니면 횟수제냐, 횟수에 비례해서 금액이 정해지는 거냐, 이런 복잡도도 여기서 다 구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수업 횟수가 자동으로 얘가 생겨나는 거예요. 글씨가 좀 작아서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이번 달 수업 단가가 있고, 이 수업 횟수랑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자동으로 이번 달 수강료가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할만해요. 할만한데, 종합반 할인 금액이 또 10%씩 각각 붙어야 돼요. 종합반 여부를 그래서 체크를 하는 거죠. 굉장히 복잡한데, 물론 이제 스터디에서 이렇게 복잡한 거에 다 다루지는 않을 거고, 큰 틀의 구조를 잡는 거,
먼저 배우고 나중에는 이제 좀 수식을 좀 더 이렇게 정밀하게 보는 것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수강 신청들이 있고 수강 신청을 하면 학생들이 출석을 하겠죠. 출석을 할 텐데 출석을 제대로 한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 우리 애 지금 학원에 잘 갔나요? 안 갔나요?" 이 전화 받는 것도 다 CS 업무죠. 그러면 출석을 했을 때 체크를 딱딱딱 하면 학부모들에게 자동으로 메시지가 갈 수 있으면 CS들을 제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출석 체크 처리 혹은 지각 체크, 결석 체크. 지각 체크와 결석 체크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 이 지각했고 결석을 했으니까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있다.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각 이 세밀화된 고객 관리가 가능해지는 거죠. 문자 템플릿 그러면 이 출석부라든가 혹은 초기 문의 들어온 이런 고객들에게 메시지를 최적화되게 발송해야 되잖아요. 발송해야 되는데 똑같은 메시지를 보내면 어떤 효과성이 없겠죠.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 발송이란 건 뭐냐면 앞서서 말씀드린 거는 전반적인 뭐 어떤 고객이 액션을 하면 뭐 문의를 했다라든가 뭘 했다라든가 뭐 퇴원을 했다라든가 이런 액션이 있으면 그 액션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발송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수동 발송은 제가 뭐냐면 수동으로 일괄 발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마케팅적 발송을 이제 하는 것도 노션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메시징이 결국 가장 좀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CRM에서 메시징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액션에 대해서 뭔가 즉각적으로 보내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서 보시는 수동 일괄 발송. 특정한 분류들, 필터링을 걸쳐서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발송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한의원에서 보여드렸던 어떤 거를 구매한 사람들에게 며칠 뒤, 며칠 뒤, 며칠 뒤, 며칠 뒤에 발송하게끔 예약을 딱 걸어 놓는 거. 이게 이제 캠페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스케줄링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크게 메시징 방법은 세 가지가 있고 이 세 가지 방법이 노션에서 전부 다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게 일반적인 CRM이에요. 일반적인 CRM이 이렇게 뭐 메시징을 발송하기도 하고 고객들에 대해서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금액도 나오고 그거를 대시보드화해서 얼마나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 어떤 고객, 어떤 쪽에서 매출이 월별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전반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CRM이 여기까지만 돼도 충분히 역할을 해요. 그런 관점을 좀 갖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거의 이제 5시 54분, 55분 이렇게 돼서 남은 한 6분 동안 궁금한 거나 아니면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랑 무관하게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금 조금 질문을 받아서 질문을 받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스터디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좀 이런 것도 추가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지금 다 주시면 제가 반영을 해서 다음번에 좀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킹진님 손 들어주셨군요. 네, 손 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그, 네, 그다음에 네. 킹지님 지금 아직 튕기지 않으신 것 같네요. 어떤 기능을 배울 수 있을까? 오늘 말씀드린 전반적인 메시징 기능, 크게, 먼저 가장 크게 보는 눈을 기를 수 있어요. 가장 크게 보는 눈을 기른다는 게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 내가 뭔가 이제 나 아니면 고객이 어떤 기능을 구현하고 싶을 때 이 큰 그림을 어떻게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메시징이나 뭐 뭘 하고 설문을 붙이고 이런 것들은 자잘한 스킬들이에요. 먼저 이제 큰 그림을 보고 이 스킬들을 어떻게 끼워 맞출 수 있는지, 오늘 설명드린 이런 기능들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학원 시스템, 네, 좋습니다. 말씀 주셨고, 네, 연말도 상관없어요.
네. 이런 걸 잘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 노션 크리에이터 분들 선물 모으는데, 네. 초보자용 가이드라인.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초보자용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공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더 이제 그 외에 어떤 뭐 자동화나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 관련이나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외에도 다른 AI 자동화 쪽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노션 메이크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저는 1년 전, 1년 반 전부터 바이브 코딩을 그때부터 바이브 코딩을 했어요. 그때는 바이브 코딩이라는 단어도 없었고 지금처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도 않았어요. 저는 근데 그때부터 AI 코딩 이용해서 이것저것 막 혼자 사스도 만들어 보고 무슨 레그, RAG라고 해서 복잡하게 코딩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뭐 임베딩하고 무슨 뭐 하고 해서 AI 챗봇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것도 다 좀 해봤었고요. 네. 명암 자동화도 무료로 풀어줍니다. 이렇게도 공유해 주시면. 네. 네. 비상한 머리 너무 칭찬 너무 감사드립니다. 음. 네. 박사님 오늘 강의도 너무 이해하기 쉽고 유용했어요. 앞으로의 강의도 기대된다. 네. 뭐 어려운 내용들일 수 있는데 잘 수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성한 행정사님도 노션 메이크 방향이 잘 잡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더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지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더 다른 내용은 없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치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